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태호입니다.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 대표 남태호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저희 애니 편식 타파전 아시죠? 애니 편식 타파, 편식을 타파, 이야,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느낌으로 나와 있는데, 애니 편식 타파전에서 저희가 여러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이 중에 거의 10편, 9편 정도를 선보였는데요. 달사람, 아톰 새로운 시작, 화성 특급, 스파이캣, 그리고 머나먼 세상 속으로, 리틀 앨런, 외계인과 안테나 대소동, 이상한 나라의 달빛 요정, 레비스쿨2, 부활절 대소동, 이렇게 캐츠토피아까지 9편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취지가 애니 편식 타파전이지 않습니까? 편식을 타파하자. 그래서 뭐냐, 조금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리고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일본 애니메이션에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좀 영토를 확장해서 유럽과 아시아 애니메이션을 좀 선보이는 기획전을, 시네마테크 기획전을 저희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장형윤 감독님을 초청해서 유럽과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특징과 동향에 대해 특강을 했었는데요. 이 특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당시 또 특강 내용도 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은 감독님은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우리별 1호와 얼룩소, 저도 많이 상영했었습니다. 예술영화관 할 때. 야생동물, 내 친구 고라니, 인디애니박스, 셀마와 단백질 커피, 마왕의 딸 아리사, 이런 작품들을 쭉 했던 감독님이시고요. 이 감독님 모시고 이런 특강을 오늘 할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처음에 이제 역사라든가 간단한 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디즈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애니메이션은 사실 뭐 거의 뭐, 원탑이죠. 지금까지도. 모든 원리나 이런 것들도 디즈니에서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명가암이 있습니다. 이분도. 애니메이션의 정말 대부죠. 그런 또 많은 기술적인 발전, 또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 선구자인 것은 분명한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박정희가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메카시 선풍이 불 때 공산주의자다 막 이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 블랙리스트 같은 거죠. 저도 뭐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찰리 채플린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진보적인 분들, 뭐 최근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뭐 박혁근 배우라든가 뭐 유원종 배우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전 같으면 문성근, 뭐 맹견한 배우, 이런 배우들, 또 최근에 신명 영화 개봉했던 뭐 김규리 배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탄압을 많이 하던 극단적인 시대가 있었죠. 그때 디즈니가 동료들을 많이 고발하면서 자기가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찰리 채플린이 있었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세계적인 배우이자 감독이고 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공로상을 탈 때 미국 땅을 밟아봅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미국을 들어오지 못한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말이죠. 지금처럼 예를 들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뭐 노무현 정부, 또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탄압을 당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박정희가 그 시대적인 대세였죠. 왜냐하면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노당이 대세인 것 같아서 거기에 붙어서 군사 총책까지 하다가 자기가 사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동료들 수십 명을 고발해가지고 다 죽게 만들고 자기는 살아나오죠. 이게 노선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그 약삭빠른 처신을 하고 배신자였죠. 변절자이고. 그런 면에서 디즈니도 이 명함에서 자유롭지, 명과 암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기술적인 측면 많이 얘기했고, 그 이후에 또 TV 애니메이션, 극장 애니메이션 디즈니가 강했다면, TV 애니메이션은 일본의 오츠카 데사무로 상징되는 이제 아톰 시리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고요. 러시아나 또 유럽, 그리고 또 한국에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한지영 감독 작품도 있는데, 그것도 맛배기로 좀 보면서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애니메이션, 디즈니와 일본의 애니메이션에서 편중된 시선을 조금 넓혀서 확장해서 애니메이션 세계를 바라보자, 이런 취지에서 기획전을 열었고요. 저희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는 이제 매년 이런 여러 가지 기획전을 열고 있는데, 올해는 애니메이션에 좀 집중해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 문화를 보존하고 보전하는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경북 지역의 안동에 가서 이번에 이 행사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 원리 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유럽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가 같이 제작을 해요.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은 보통은 뭐 캐나다, 캐나다는 유럽이 아닌데도 이렇게 같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좀 네 나라 정도가 같이 제작을 해서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의 예산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제작비가 큰 애니메이션도 있고 요즘 뭐 테마로 그런 거가 이제 70억 이렇고 보통은 2D 애니메이션을 이제 한 40억 정도의 예산으로 많이 만들고 조금 많이 그 큰 예산 관객이 많이 안 들어가지고 큰 예산으로는 또 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에서도 가장 잘하는 감독. 그래서 이제 그 원작 동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이제 작화의 그림이나 애니메이팅이나 배경 그런 부분도 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잘 유럽 애니메이션이 개봉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만큼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유럽의 애니메이션하고 뭐 이렇게 디즈니 애니메이션 부분이 어떻게 뭐 좀 다르고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이제 그 애니메이션 얘기를 할 때 그 제일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이 사진의 발달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1908년 이럴 때쯤에 이제 애니메이션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사진 기술이 그때는 너무 발달해서 이제 그림으로 사진을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겨났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초의 애니메이션 판타스마골이라는 그 1908년 작품인데요. 그 처음에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들게 됐나? 그러니까 우리 그 책에서 그림 그려서 이렇게 파르르 돌려보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이제 최초의 애니메이션이에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작품이 최초의 애니메이션이고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사실 그 유럽 애니메이션이 그 최초의 애니메이션 시작한 나라가 이제 프랑스예요. 영화도 이제 프랑스에서 리메르 형제가 시작했고 생각보다 이제 그때 1908년 이럴 때는 이제 프랑스가 그런 영상 기술 같은 것이나 이런 영상에 대한 기술이 되게 발전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도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1908년에서 1910년대로 가면은 그게 다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때 막 이제 미국도 이제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나고 나서 미국이 굉장히 힘이 커지던 시기고, 이제 1917년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본 작품에도 막 군인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1917년 그쯤 되면 이제 1910년대에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제 초반에 미국은 전쟁에 휘말리지도 않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주문기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월트 디즈니가 거기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월트 디즈니가 이제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이 주로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짧게 보여주는 단편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제일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된 게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때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고양이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제 쥐 캐릭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월트 디즈니가 쥐를 이제 동그란 귀를 가진 쥐를 만들면서, 그리고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스팀보트 윌리죠. 그 첫 번째로 미키마우스가 등장하기도 하고,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이에요. 유성 애니메이션이 뭐냐면, 저때가 무성영화 시대예요. 무성영화 시대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소리를 넣는 거죠. 소리를 넣어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이제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이 이제 그 예전에는 무성영화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게 이제 막 뭘 음악으로 두들기고 막 이런 게 막 많죠.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왜냐면 보통은 제 그림만 틀어놓고 옆에서 피아노를 연주해 주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지금은 소리가 탁탁탁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한 체험이었죠. 그때 처음 저런 걸 본 사람들은 막 새가 막 깎아 몰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무성영화 시대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옛날 흑백 영화는 막 자막 나오잖아요. 길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화가 되고 자막이 나오고 중간에 극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던 그 전까지 영화 방식이 그랬는데 1920년대 저 기점으로
그 미국 영화들도 다 유성 영화로 바뀌는 시대인 거죠. 유성 영화로.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 목소리가 안 좋던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이제 목소리까지 좋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시작하는 그때예요. 근데 1920년대에는 그 미국 영화의 굉장히 전성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일제 시대라서 뭐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벌써 거대한 스튜디오들이 영화를 막 찍어내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이제 미국의 이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의 업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의 그 모든 용어들을 거의 다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이어나 어떤 용어들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들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다 미국에서 만들어줬고 그게 일본으로 좀 넘어가서 뭐 이렇게 좀 발음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세계 애니메이션에서 만드는 기본 규칙이나 용어 같은 게 저때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칼라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도 디즈니예요. 그게 이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거든요. 그것도 잠깐만 볼게요. Want to know a secret? Promise not to tell? We are standing by a wishing well. Make a wish into the well. That's all you have to do. And if you hear it echoing, your wish will soon come true. I'm wishing for the one I love to find me today. I'm hoping, and I'm dreaming of the nice things you say. I'm wishing for the one I love to find me today. Today. Oh, Hello. oh, Did I frighten you? Wait, please. Don't run away. Now that I've found you, hear what I have to say. One song, I have but one song only for you. One heart tenderly beating, ever entreating, constant and true. One love that has possessed me. One love really true. One song my heart keeps singing of one love only for you.
이제 우리가 다 딴 나라들은 아직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농업 국가였던 시기에도 저런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놀라운 수준이고 그 이제 뭐랄까 진짜 우리 아바타 보듯이 약간 놀라운 기술적 체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것 중에서 그 이제 사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 애니메이션이 되게 깊이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옛날에 어떻게 찍었을지 잘 모르실 텐데 카메라가 천장에 달려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학교에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카메라가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거기다 그림을 얹어서 그 카메라 촬영 버튼이 발 쪽에 있어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밟고 다시 한 장 올려서 밟고. 근데 아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1초에 24장이 일반적으로 필름이 돌아가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초를 하려면 이걸 24장 그림을 교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4장을 한 번 찍고 또 이렇게 한 번 찍고 이렇게 해서 24장을 올려서 천장에 있는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찍으려면 진짜 오래 걸리죠, 사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찍는데 초창기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닥이. 그래서 카메라가 이제 그 위에 그림을 올려놓으면 그걸 찍는 건데 멀티플레인이라는 거는 이게 가까운 곳에 있는 전봇대나 이런 건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먼 산은 되게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중간 산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그거를 3개의 판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중간 나무는 천천히 지나가고 멀리 있는 건 아주 느리게 움직이게 그렇게. 근데 그 움직이는 방식도 이게 손으로 확 미는 게 아니라 그 밀리미터 단위로 이렇게 한 조금씩 밀어요.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조금 그렇게 찍는 방식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그 공간감이 확 생겨요. 그래서 저게 현재도 컴퓨터상으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실제 카메라는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90년대쯤에 중반쯤에 실제 카메라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실제 카메라로 90년대까지 찍었다. 2000년대에 들으면서 카메라를 이제 회사들이 팔기 시작했죠. 디지털로 변하고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컴퓨터로 변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카메라를 팔고 이제 없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디즈니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줬는데 이제 또 애니메이션을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데스카 오사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일본의 유명한 만화가인데 일본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철환 아톰, 우리 그 우주소년 아톰 있잖아요. 그 아톰을 만화를 그린 사람이고 애니메이션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진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있는 애니메이션 그 시스템을 또 이 사람 다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디즈니가 만든 거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편 그 60분짜리 그런 건데 일본에서는 이 사람이 만든 건 뭐냐면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싸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보편화돼서 지금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시리즈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디즈니 거는 12장을 그려요. 그래서 다 전 세계가 12장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1초에 12장을 그려야지 부드럽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은 잘 안 움직여요. 어쩔 때는 막 한 3-4장만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비를 아끼는 거죠, 그림을. 그 대신 이야기를 길게 여러 편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만들어서 그 캐릭터 상품을 파는 식으로 수익을 내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그 포켓몬스터나 뭐 그런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그 모든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티니핑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이제 좀 제작비를 낮춰서
그러니까 풀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렇게 안 움직이고 좀 덜컥거리게 그냥 몇 장 안 그리고 움직여. 그거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이제 데스카 오사무고, 이제 그게 나중에 표준이 됐어요.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모든 표준을 만들었다면, 일본에서는 시리즈로 긴 이야기를 여러 편으로 만드는 방식을 조금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는 아톰은 그 아톰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간에 80년대 중간에 새로 만든 아톰이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아톰이고요. 최근에는 또 리메이크 됐어요. 그래서 더 새로운 아톰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옛날 그때 만들었던 그 아톰이에요. 그래서 그거 지금 보실게요. 저런 것들이 다 사실은 움직이는 게 다 제작비라서, 이제 보면 아직도 신세계 에반게리온이나 일본 애니메이션들 보면 그 연출상 막 입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입도 이렇게 움직이면 다, 요즘은 AI가 입을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옛날에는 입 움직이는 것도 다 그게 노력이 들어서 안 움직이고, 박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그냥 그림만 멋있는 구도로 그리고 잘 안 움직이고 제작비를 아끼고, 그리고 또 이 데스카 오사무가 하는 것이 앞에 지금 우리 당연하게 앞부분에 노래 부를 때 그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반복해서 써요. 그걸 반복해서 쓰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에서는 없었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뱅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뱅크가 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같은 장면을 넣었다가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장면을 계속 넣으니까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작비를 아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같은 장면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반복해서 나오는 걸. 그 노래 나오거나 아니면 출동할 때 뭐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쓰는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데스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이 철원아톰에서 옛날에 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그러니까 이 60년대쯤 되면 그 미국 애니메이션하고 일본 애니메이션하고 유럽 애니메이션이 약간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애니메이션만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사실 이제 우리 이 상영전이 이제 편식타파에서 우리가 보던 애니메이션 말고 그 좀 다른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좀 시야를 넓히자, 뭐 이런 의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고전적인
그 애니메이션의 시작 부분을 조금 최근 애니메이션보다는 제가 근데 최근 것들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세계 시리즈를 거의 다 지금도 석권하고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그리고 뭐랄까 일본 애니메이션 영향력이 진짜 굉장해서 미국 애니메이션도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했어요. 좀. 그래서 아직도 지금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디즈니가 세계를 꽉 잡고 있고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했던 두 사람, 월트 디즈니와 데스카 오사무는 굉장히 지금도 아주 그 각자의 그 애니메이션계에서 인정받는 토대를 만든 인물들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유럽 애니메이션은 많이 사실 접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이제 극장에 가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고 집에서는 TV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사실 그렇게 되는데 유럽 애니메이션은 그도 저도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유럽 애니메이션이 왜 또 그렇게 되냐면, 미국은 사실 그 단일 시장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캐나다도 있고, 지금도 그러는데 미국이 그렇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미국 자체도 인구가 많은데, 그 캐나다도 있고,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잖아요. 영어권 국가들의 한테 모두 수출을 하고 미국 애니메이션 보여주니까.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이렇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미국처럼 큰 시장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소개시켜드릴 분은 진짜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영상 시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의 유리 놀슈타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옛날 소련 때 만들었죠, 소련 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해보는 것 중에, 인형 있잖아요. 종이 인형을 오려서, 이제 그 중간중간에 실을 연결해요. 머리랑 실을 연결하고, 팔다리에 실을 연결해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팔다리 관절에 실을 연결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이것을 컷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걸로 종이를 오려서 만들었는데 요 정도 돼요. 캐릭터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돼요. 그렇게 엄청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만들어가지고 배경을 손으로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카메라로 똑같이 옛날이니까 저것도 위에서 찍어서 그렇게 만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저는 처음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좀 어린 친구도 있는데 귀엽게 같이 볼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안개 속의 고슴도치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아주 옛날 작품이에요. По вечерам ежик ходил к медвежонку считать звезды. Они усаживались на бревнышки и, прихлебывая чай, смотрели на звездное небо. Оно висело над крышей прямо за печной трубой. Справа от трубы были звезды медвежонка, а слева ежик.
А я ему скажу, я тебе малинового варенья принес. Он скажет, то самовар простыл, надо бы веточек подбросить. Эти, как эти, можжевеловых. Я ему скажу, а я ему скажу. Я... А интересно, подумал ежик, если лошадь ляжет спать, она захлебнется в тумане. И он стал медленно спускаться с горки, чтобы попасть в туман и посмотреть, как там внутри. И даже лапы не видно. Лошадь. Но лошадь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ла.
Я в реке. Пускай река сама несет меня, решил ежик. Как мог, глубоко вздохнул, и его понесло вниз по течению. Я совсем промок. Я скоро утону. Вдруг кто-то дотронулся до его задней лапы. «Извините», — беззвучно сказал кто-то. Кто и как сюда попали? Я ежик. Я упал в реку. Тогда садитесь ко мне на спину, я отвезу вас на берег. Спасибо. Нет, сказал кто-то. Ежик, где же ты был? Я звал, а ты не откликался. Я уже и самовар на крыльце раздул, креслице плетеное придвинул, чтобы удобнее звезды считать было. Вот думаю, сейчас придешь, сядем, чайку попьем с малиновым вареньем. Ты ведь малиновое варенье несешь, да? А я и самовар раздул, и веточек этих... можжевеловых, чтоб дымок был. И ведь кто же, кроме тебя, звезды-то считать будет? Медвежонок говорил, а ежик думал. Все-таки хорошо, что мы снова вместе. И еще ежик думал о лошади. Как она там, в тумане. 유럽 애니메이션과 미국 애니메이션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그 주제나 음악을 쓰는 방식이나 좀 다 달라요. 그 유럽과 일본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이. 근데 유럽 애니메이션은 안 그래도 러시아가 좀 음악 유명한 작곡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되게 뭐랄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식 전통 음악에 좀 가깝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작품은 이제 컷아웃이라고 종이를 오려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이를 오려서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종이를 오려서 그 오린 그 종이랑 이런 게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그러면 뭐 불이나 물은 어떻게 했을까? 안개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이제 불 같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는데, 밑에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밑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찍으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밑에서 빨간불을 비춰요. 그러면 그게 불 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것도 거의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인형을 만들어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인형이 아니고 종이 인형이에요.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막 만들었던 그런 종이 인형, 평평한 종이 인형인데 저걸로 저렇게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 그리고 뭐 내용도 그렇잖아요. 중간에서 말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잼을 가져다 주면서 그 스푼 통과하는 얘기인데 별 얘기가 없어요. 아마 미국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애니메이션은 저런 얘기로 작품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이게 되게 그 중간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큰 나무를 밑에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촬영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나무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게 또 러시아의 실사 영화들하고도 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지만
그 동시대 러시아의 영화들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뭐 안드레이 탈코프스키 뭐 그런 유명한 예술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런 작품하고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유럽 애니메이션은 분명히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작가주의적이죠.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아까 보신 그 작품도 뭐랄까 좀 주제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은 잘 안 다루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좀 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많은 그런 주제. 그렇지만 좀 대중적인 면에서는 좀 덜 대중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지금 미국 애니메이션, 지금 유럽 애니메이션,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지금 중국 애니메이션, 바로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만 소개를 드릴게요. 이 한지원 감독이라는 분인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금 5월 30일에 공개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애니메이션과 유럽 애니메이션도 이제 뭐 좋지만 한국 애니메이션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근데 이제 이 감독이 가장 젊은 세대의 감독이면서 한국에서 지금 가장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 감독인 게 이제 아직 8, 9년생이니까 40이 안 됐죠. 40이 안 돼서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이 40 전에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요새는 실사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40 전에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보다 더 늦게 작품을 할 수 있는 시대다. 근데 이제 이 한지원 감독은 더 30대에 좀 옴니버스이긴 하지만 장편도 하고 또 30대에 또 장편을 하나 더 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인 상업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장편을 만들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만화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니메이션 꿈을 꾸고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별에 필요한이라는 작품을 예고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linded by 죄송해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Spring is burning, earth is nothing but 너는 ashes to 특별해. 우리 거리 두자. 난 언젠가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니까. 잊지 마, 제이. 우주 어딘가에 항상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걸. 네, 이제 뭐 옛날하고 방식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뭐 종이에다 다 그렸으면 지금은 이제 신티크라는 액정 타블렛의 그림을 그리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동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냥 다 손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동화가 아직까지 그렇게 썩 만족스럽게 자동화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조금 뭐 예전보다는 그래픽으로 편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거의 다 그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CGI가 좀 들어가서 막 모델링을 해서 만들고 그런 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손으로 그린 게 가장 많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90분짜리 보고 사실은 또 1시간 더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좀 준비한 건 많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끊고 애니메이션 앞부분 시작과 그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걸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은 아마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시간 남은 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뭐 이렇게 다른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